안녕하세요. 자동차 부품 표준임금 모델 우수 사례를 말씀드릴 텐데요. 저는 FM 어소시에이츠 김정아입니다. 네, 저는 박민채 컨설턴트입니다. 네, 오늘은 실제 현장에서 유사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을 법한 사례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특히 중소기업들이 이러한 상황을 많이 겪고 있을 것 같은데요. 지불 여력이 낮은데 임금 경쟁력은 낮아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무작정 임금 수준을 높이기에는 한계가 있는 그러한 기업들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도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개선안을 마련을 하였는데요. 어떤 이슈가 있었고 어떻게 개선 방안을 마련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컨설팅을 주도했던 박민채 컨설턴트에게 자세히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 회사는 어떠한 상황이었을까요? 네, 일단 현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직원 의견 조사와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 직원분들께서 인식하시는 현황을 먼저 파악한 다음에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과정을 거쳤었는데요. 직원 의견 조사에서 이제 나왔던 의견에 따르면 보상이 가장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과반수 이상이었고요. 그중에서 압도적인 비중으로 임금 수준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구체적인 인터뷰 의견들을 살펴보면요. 먼저 신입을 제외하고서는 업계 대비 임금 수준이 낮다. 즉 과거에도 중위 수준이었는데 최근 5개년간 계속 임금이 동결되다 보니 업계에서 중하위권 혹은 우리는 80%도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주셨고요. 그나마 신입은 뽑을만 한데 경력직은 도저히 뽑을 수가 없다라는 것. 그리고 그러다 보니 과거 대비해서 실제로 세금이라던가 물가 인상률 등을 고려했을 때는 실질 임금은 줄어들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하죠. 실무를 담당하는 경력직을 뽑으려고 해도 급여를 맞춰주기 너무 힘들다. 그리고 일을 가르쳐 놓고 이제 시킬만 하면 이직한다. 근데 떠나는데 임금 수준을 올려가니까 잡을 수가 없다라는 문제점들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이제 실질적인 실적들과 과거의 임금 인상률 추이 등을 살펴보았는데요. 보시다시피 과거 5개년 평균적인 임금 인상률은 이제 2.4% 정도로 물가 인상률보다도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직원분들께서 인식하시는 것이 어느 정도는 사실이었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영업이익은 마이너스를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동결을 적용했던 시점은 2개년 불과했고요. 그리고 특정 연도에는 6.6%라는 다소 높은 인상률을 적용함으로써 그래도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만회하려고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노력을 기울여 왔던 것들도 사실입니다. 네, 지금 그래프를 보면 영업이익이 적자가 났음에도 6.6%의 임금 인상을 시도했다는 건 회사 입장에서 임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고 보여지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웠던 부분들이 직원분들 중에서 오래 근무를 하시고 굉장히 애사심을 가지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안타까워하시고 회사 입장에서도 이런 처우 개선을 해주고 싶다라는 의지치는 굉장히 높았지만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서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장 컨설팅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직급 연차별로의 지금 임금 현황 분포를 한번 살펴봤을 때에도 보시다시피 사원, 대리, 과장, 초임까지의 이 격차가 굉장히 조밀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또 하나의 의견이셨습니다만 신입사원과 과장, 대리 이제 임금 격차가 크지 않다. 1년 있으나 10년 있으나 급여 수준의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아서 너무 상대적인 박탈감이 심하다라는 말씀들도 주셨는데 이 부분도 어느 정도는 사실인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직급 내에 있어서도 이 격차 자체가 너무 작다 보니 1년 차, 4, 5년 차가 정말 몇만 원 차이 나지 않을 때 이 업무량의 차이에서 오는 실질적인 어떤 상대적인 손해를 보는 것 같은 이런 느낌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제 초점을 맞춰서 저희가 개선 방안들을 도출해 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현재 저희의 임금 경쟁력이 직원분들이 인식하시는 것처럼 정말로 그렇게 낮은지 시장임금 조사를 통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의 임금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목표값은 어느 수준이 되어야 할까를 설정해 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각 직급 연차별로 어느 적정한 목표값은 무엇인지도 좀 구체적으로 잡아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임금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이제 점진적으로 따라잡기 위한 캐치업 방안이 필요할 텐데 단번에 가기는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점진적으로 따라잡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무엇일지를 고민해 봤습니다. 네, 그럼 가장 먼저 시장임금 조사를 수행하셨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선 시장임금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대상 기업들을 선정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현재 인력 이탈이 발생하고 있는, 그러니까 저희의 인력들이 이동하고 있는 곳들을 1차적으로 잡았습니다. 유사 지역에 있는 곳이 당연히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의 어떤 수익 구조와 좀 비슷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유사 제품 군, 그리고 유사 매출 규모의 기업들 7군데를 설정하여서 시장 임금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실제로 저희의 전반적인 임금 경쟁력 수준은 낮게 나타났습니다. 다만 다행스럽게도 평균적인 수준은 직원분들께서 생각하시는 80%보다는 다소 높은 90%에 가까운 수치로 도출이 되었습니다. 즉 저희가 따라잡아야 되는 격차가 직원분들 인식보다는 조금은 줄어들었다라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좀 검증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신입사원의 경우에는 앞에서 좀 보셨다시피 동결 시점에서도 신입사원의 초임은 좀 계속 올리다 보니 그래도 시장의 한 95% 이상은 따라잡고 있었기 때문에 신입을 제외한 나머지 직급에서의 우선순위를 먼저 시급도를 저희가 파악해 보았습니다. 보시다시피 대리, 과장, 차장급에서 시장임금 경쟁력이 90%를 미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이직을 고려할 때, 그러니까 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그래도 10% 이내로 이 임금 격차 수준을 줄여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인력 이탈이 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시급도가 높은 직급 대리, 과장, 차장을 본 시장임금 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서는 그렇다면 이제 임금 경쟁력 강화를 위한 타겟을 잡아야 할 텐데 사실 지급 여력이 많다면 직원분들이 원하시는 것처럼 95%, 100%까지 저희 타겟을 정할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현실 가능한 방안으로서 우선적으로 90%를 타겟하자라는 데 합의점이 모아졌고요. 이를 기준으로 각 직급 연차별 목표값도 저희가 한번 구체화를 해봤습니다. 이 값들은 즉 이제 경력직을 뽑을 때 해당 직급에서도 저희가 초임만 운영을 하고 있었던 상태라서 각 직급의 그 초임이 아니라 특정 연차에서의 적정값이 무엇인지도 기준값을 한번 잡아봤고요. 그리고 이 기준값을 바탕으로 현재 계신 분들이 이 기준값보다 얼마나 과소한지 그것들도 같이 이제 기준값을 잡은 다음에 살펴보았습니다. 그 마지막이 점진적인 캐치업 방안을 마련한다. 즉 지금 보시는 대리과장, 차장급에서 대부분이 당연히 이 기준값보다 밑에 계시죠. 이분들이 몇 명인지 그리고 갭이 각각 얼마나 차이 나는지 그 총 재원의 규모는 어떠한지를 한번 산출한 이후에 저희가 우선순위를 같이 논의를 해봤습니다. 여러 번에 걸친 저희의 이제 논의 결과 최종 합의된 우선순위는 먼저 이 해당 직급 초임을 미달하는 인원들에 대해서 먼저 캐치업 재원을 활용한다. 두 번째는 초임은 초과를 하되 이 표준 임금선, 우리의 목표값을 미달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2개년이나 3개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따라잡겠다라는 방향성이었습니다. 물론 현재 그것을 초과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그런 분들에게는 플러스 알파의 추격 재원이 굳이 활용되지는 않습니다. 네, 직급 표준 연차별로
타겟값을 정하고 타겟값에 대해서 어떻게 따라잡을지에 대한 이제 플랜을 말씀 주신 것 같은데, 말씀 중에 추격 인상이라는 단어를 쓰신 것 같은데요. 일반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 추격 인상이라는 단어가 낯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봐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맞습니다. 이 추격 인상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는 이제 기존에 저희가 보통 매년 뭐 인상률이 결정되면 저희가 뭐 3%든 4%든 인상되는 기준 인상이 있다면 플러스 알파로 개별적으로 이 추격 인상이 필요한 인원들에 대해서 따라잡을 수 있는 재원을 별도로 운영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전체 재원이 지나치게 커지지 않도록 컨트롤하는 방안도 같이 마련이 되었었는데요. 그러니까 기준 인상 전 직원에게 적용되는 기준 인상 이외에 개개인에게 플러스 알파로 적용되는 인상 재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타겟값에 도달하기 위해서 밴드 초임값보다 낮은 인원들을 우선해서 밴드 초임값으로 올려주고, 밴드 초임값보다 높지만 타겟값보다 낮은 분들은 2년 혹은 3년에 걸쳐서 추격 인상하겠다라고 말씀 주셨고, 아마 그 이유는 결국 재원 때문이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어떻게 개선 방안을 설계하셨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개선 방안을 설계했더라도 이행은 또 다른 문제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통 컨설팅을 하게 되면 실제 설계한 내용이 이행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과 논의가 필요한데요. 이 회사에서도 여러 가지 저항 요인 혹은 장애 요인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저항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현실적으로서는 재원의 문제겠죠. 저희의 지급 여력을 한번 객관적으로 검증해 보기 위해서 저희 시장임금 조사 대상이었던 7개 사와 함께 인건 비율이라던가 아니면 인당 매출액, 즉 생산성 자체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를 보시면 저희의 인건 비율은 굉장히 높죠. 반면 저희 인당 매출액은 굉장히 낮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을 때 임금 경쟁력이 낮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임금 수준이 낮으면 얼핏 인건 비율은 낮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굉장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네요. 왜 그런 걸까요? 네, 그건 관리직과 현장직을 모두 포괄했을 때와 관리직만을 봤을 때의 차이입니다. 관리직의 인건 비율 자체는 이제 그렇게 높지 않았지만 현장직까지 포함했을 때는 굉장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미 이렇게 인건 비율이 높다면 결국 저희가 임금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원을 쓸 어떤 파이를 더 키워야 된다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는데요. 네,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렵죠. 직원분들께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사실 회사에서 이익이 나야지 결과적으로 나에게도 이 이익들이 돌아올 수 있을 텐데, 먼저 수익성 개선이 필요한 부분, 저희가 뭐 가격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거나 혹은 자동화를 통해서 아니면 제조 원가를 낮추거나 아니면 설비 교체를 통해서 생산성을 올리는 등의 그런 전략적인 변화 같이 반드시 뒤따라야지만 가능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단기적으로 한 번에 따라잡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거다라는 것도 직원분들도 인지를 충분히 하고 계셨어요. 다만 정상화를 위해서는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회사 실적이 이만큼 나아졌을 때 이만큼 같이 쉐어하겠습니다 라는 로드맵이 필요하다라는 방향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더 이제 이 방향성에 대한 공유를 직원분들과 이제 같이 형성하는 데 굉장히 많은 힘을 기울였습니다. 네, 그래서 직원분들께 강조했었던 메시지 자체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임금 경쟁력이 낮고 강화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은 확인을 했다. 그리고 회사에서도 특히 대리, 과장, 차장 직급의 개선 시급도가 높다는 것은 확인을 마찬가지로 끝낸 상황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 저희가 한 번에 따라잡기에는 우리의 그 격차가 너무 크고 지급 여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줄여 나가겠다라는 방향성, 약속을 공유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이제 변화를 할 때 불편함을 느끼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변화의 목적 자체가
결국에는 구성원 분들의 사기 진작을 위함임을 저희가 좀 진실되게 전달을 드리고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주시기를 많이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 지금 담당자 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도 직원분들께서 일단 기준이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 만족도가 매우 높아졌다는 것. 예전에는 뭐가 뭔지, 왜 안 오르는지, 갑자기 왜 오르는지 이런 데 대한 공유도 없었는데 일단 우리 방향성이 생겼다, 기준이 생겼다, 그리고 당장 내 급여가 많이 오르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시장 임금 수준을 우리가 계속 추격해 나가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즉 현실적인 우리의 그 제한 상황, 한계는 같이 공유하고 인정을 하되 그 안에서 우리가 그래도 방향성은 이렇게 가져나가겠다는 것. 그리고 플러스 실제로 올해 초에 이 추격 인상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게 행동까지 이어졌다면 직원분들께서도 충분히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제도의 변화가 실제로 이행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들어보니 일단 기업이 그 기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임금 체계상에서의 한계를 솔직하게 오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구성원과 소통하면서 이렇게 변화해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진심으로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의지를 구성원들도 아마 그 진심을 느끼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결과 담당자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장 급여가 오르지 않더라도 일단 회사가 시장임금 수준으로 계속 따라잡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라는 것만으로도 만족스럽다. 이러한 의견을 주셨던 것 같아요. 네. 자동차 부품업 표준임금 모델 개선 방안을 적용한 우수 사례를 말씀드렸는데요. 특히 지금 현재 중소기업들이 많이 겪고 있는 이슈들 그리고 현실적인 제약을 감안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